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의 합리적인 시선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면서 전달하는 부산 소식,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운영하는 체인지 부산 유튜브 채널 2월 첫째 주 부산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이번에는 핵발전소입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이번 주에 올린 방송이 그래도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위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그 부산의 수치 부끄러움이죠. 북구청장 오태원이 결국은 북구청에서 자체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네. 소식과 그리고 참다 못한 북구 구민들이 직접 주민 감사 청구에 나서겠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자체 감사 별 쓸모없는 거 아닌가 싶긴 이제 한데.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네. 하급 같은 동료나 밑에 이제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것도 약간 힘들 건데 어쨌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 그리고 되게 지금 이렇게 쑥등방을 했다는 건 공적인 마인드도 없지만은 권위적인 구청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권위적인 구청장을 감사를 해서 제대로 털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감사하고 나서 이걸 싹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시감사나 아니면 주민감사 청구를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지역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존해놔야 된다. 예. 그런 좀. 영상이 다 남아있는데. 뭐. 영상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보존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좀 걱정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덮기 위한 아니면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가기 위한 또 수순은 아닌가 하는 또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보고 빨리 주민감사 청구 그다음에 뭐 구청이지만 구감사 청구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우려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괘씸한 게 이게 논란이 이렇게 많이 되고 네. 그렇죠.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태도가 더 괘씸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말리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의회 그다음에 뭐 비서실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 라인에서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 오늘의 이런 참담한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이런 구청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구청장들 쭉 열세우면 한 열댓 명 되지 않나요? 부산에? 뭐 이상한 분들 꽤 많은 것 같긴 한데. 강서구청장 지금 예. 국회의원을 사랑하는 도읍시를 사랑하는 뭐 강서구청장도 물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그 탈핵 비상시국회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기는 한데요. 이거 좀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 김성환 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지지난주죠. 벌써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신규 핵발전소랑 SMR 한 기 확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이제는 그 시국회의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도 급하게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핵발전소가 어쨌든 또 제가 또 확인을 한 게 환수원이 이제 그 접수를 받겠다라는 공모처에 임해 부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또 해놨더라고요. 여기 꼭 보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안 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임해 부지 그러니까는 바다가 있는 곳 특정을 해놨더라고요. 강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강도 강도 되잖아요. 하고 물 뭐 있으면 되는데. 좀 수도권이나 이런 데 했으면은 굉장히 한강 좀 이런 데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또 배제하고 또 한손이 또 그렇게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 활동가들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향림교회에서 시국회의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직접 기장군청, 울주군청 그리고 경주시청에 여기가 이제 SMR 부지 신청이라든지
그 신객발전소 부지로 일단은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에 항의 방문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항의 방문을 통해서 계속 뭐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2차, 3차까지도 신규 핵발전소 관련해서 있던 곳들도 계속 찾아가면서 그렇게 비상하게 그럼 비상시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뭐 과정은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거기 전국적으로 이제 탈핵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분들이 줌으로 현장에서 모였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을 탈핵 비상시국회의라고 일단 가칭으로 일단은 가기로 했고, 아, 조직을 결성했네요. 네, 조직을 네네. 결성을 했고, 네. 그 다음 그 대표단 회의 때 그 명칭도 확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급박하게 그 좀 소집을 한 거라서 일단 탈핵 조직명은 그렇고 활동은 어떤 걸 하기로 했어요? 활동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집중행동이라든지 예. 뭐 이제 또 3.11 후쿠시마 15년이 되는 네, 날이에요. 네. 올해가 또 그래서 또 선언대회 형식으로 그래서 크게 그 하죠. 선언대회는 이제 신규 핵발전소 반대한다 그런 선을 말하는 거죠. 네, 신규가 네. 이번에는 더 크게 나왔기 네. 때문에 그 컨셉으로 네. 좀 크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Q&A 이렇게 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네네. 그런 캠페인까지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네. 목요일 날 그 비상시국회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기후 차원에서. 에너지부나 이렇게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비상시국회의 주체로 그리고 지역의 탈핵 단체들과 같이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누가 지켜요 이제? 본인은 이제 습전의 친구들이 지키긴 할 텐데 예. 그래도 본인은 저- 2월 되면 떠납니다. 좀 6월 말까지는 남았어요. 좀 있을 것 같다는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신규를 하려면 기존의 핵발전소 노후화된 아니면 수명이 단 핵발전소의 고준위 핵폐기물 등 각종 핵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안을 내놓아야 돼요. 했던 이야기고요. 예, 넘어가죠.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데 계속 새 거를 만든다는 거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네. 예. 네. 그 부산시의회가 오늘로 제 333회 임시회가 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 보고를 각 상임위별로 받았는데요. 그리고 조례도 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양 처장님이 좀 자세하게 네. 뭐 자세하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논평을 냈잖아요. 예, 어쨌든.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을 냈는데 이번에 333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333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의회가 이제 이번 하고 나머지 하고 나면 아마 이제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이제 마칠 거라서 거의 하반기 이제 마지막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도 역시 질타는 많이 하는 위원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원안 가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51건의 원안 가결, 그리고 한 건은 수정 가결, 한 건은 부결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보면 박형준 시장이 또 조직 개편안을 내놨어요. 333회에. 네. 그런데 그 조직 개편안이 이번에 몇 번이냐면요. 7기와 8기를 합쳐서 6번의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그 조직 개편안의 주요한 게 뭐냐면 미래 공간 전략국을 신설하고 그 안에 도시 공간 전략과 15분 도시과 도시 공간 혁신과를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기획재경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기획재경위의 김태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도시 공간 전략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답을 못 하죠. 그리고 이 도시 공간 전략과에서는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 그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 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과들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실행은 원래 있는 기존 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서로 박킹될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기획관은 아무런 문제 없다 하고 그리고 강하게 질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미래공간 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이구야. 하여튼
계속 도시와 관련된 뭔가를 도시 디자인 이런 걸 계속 손대고 싶은가 봐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도시 계획은 엉망진창이고 경관도 무너질 만큼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경관이 무너지니까 디자인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부산에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어쨌든 문화와 관련된 대규모 토목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서트홀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한 700억 가량 드는 주차장? 400억 가량 드는 이제 주차장 부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또 50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뽕피두 센터 유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질문하다가 다른 출자 출연 기관이나 또 다른 문화 관련은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물론 취소는 했지만 중국 떼거리 중국 사람들을 이르러서 이렇게 하다 이 말은 취소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시의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문이고요. 또 이 의원이 계속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건강도시 지원단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이 건전하지 못하다. 운영이 건전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영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근무가 태만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이 건전하지 못하다. 이거는 우리 땅에서 볼 때는 막말이다. 그리고 또 시민건강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BTS 공연 관련해서 숙박요금 바가지 있잖아요. 네. 이거 대책이 뭐냐 대책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과연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식품 위생과 관련된 건 소관 업무가 맞는데 네네. 바가지 요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문화관광이나 네네. 이쪽에서 다뤄도 충분한데 다른 상임위에서 할 거를 왜 그냥 채가가지고 약간 좀 아니 더 중요한 시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돼 있는 안전, 공공의료 이런 의제도 많은데 저는 좀 보세요. 지금 한참 지금 하도가 되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정심에서도 얼마 전에 심의가 있었고 이런 건 하나도 물어보는 것도 없고. 안 물어봤어요. 헛다리 짚었는데 헛다리 짚었어요. 그 금정구 시의원이 예. 왜 1월 달에 건정심소위에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현장 방문 오기로 했는데 안 왔냐 그랬더니 원래 내려온다고 안 했거든요. 확정된 게 아닌데 거기에 또 시민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거는 정부의 인사 이동이 있어서 아마 일정이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를 질문하고 또 정확하지도 않은 또 답변을 하는 시민건강국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부산시의 수준인가. 예, 그래서 숙박 요금, 바가지 요금 관련해서는 물론 부산시가 대책을 세워도 이게 쉽지 않은 대책이잖아요. 그러면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고 물론 이국이 아닌데 왜 했냐라는 의문도 들지만 정말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냐면 뭐 아이디어를 제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그 위에 올라 보겠다 이런 얄팍한 꽤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이런 거예요. 부산 교통공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로 인해서 경고도 받았고 사상 하단선 땅 꺼진 문제로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이 뭐라고 하냐면 뭐 관련해서 뭐를 해줘서 고맙다. 지역구 지하철 주차장을 확대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그다음에 공사 부속 시설을 주민 편의 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성 요구를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산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시정을 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시의원 중에서 2월달 말 지나면 3월 되면 대부분 또 예비 후보로 다 등록할 사람들이라서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회기가 어떻게 될지 안 열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47명 중에 45명이 지금 같은 편인 거잖아요. 네,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가결이라서 문제지.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는 그 2030 엑스포
백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시민사회 추진위를 만들었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산시가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 홈페이지에 이를 참고하라. 공개된 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답변들이 와서 이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단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10일 날 개통을 하게 되는 6년 동안 진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 한번 붕괴 사고도 있었죠. 그렇죠. 네. 사고도 되게 많았었고요. 만덕 센텀 대심도가 2월 10일 날 개통이 되는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개통되기 전부터 벌써 이제 언론과 방송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총 길이를 보면 9.62km입니다. 왕복 4차선 규모고요. 만덕에서 센텀까지 우리가 흔히 대심로 도시 고속화 도로인데요. 램프를 보면 만덕 IC, 동네 IC, 센텀 IC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한번 볼까요? 국비가 898억, 시비가 1129억을 포함해서 7,912억의 도로 건설에 투입됐어요. 비용이 어마무지한 돈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기간도 6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만덕에서 센텀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1분. 예. 그러니까 11분 정도 든다고 네.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하 최대 120m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균 65m 깊이까지 관통하는 겁니다. 근데 내부적인 다른 문제는 모르겠어요. 뭐 교통체계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저는 이제 센텀 IC 쪽을 한두 번 가게 됐어요. 백석고 가는 길에 가게 됐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더샵 1차 아파트, 포스코 더샵 1차 아파트 그에서 나오는 곳하고 그다음에 강안대교에서 서울 부산 그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이제 강안도로 내려서 거기랑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대심도 진출입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지하차도로 갈 수 있고 또 대심도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회전할 수 있고 세 방향이거든요. 근데 강안대로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대심도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엉망으로 엉킬 수 있고 엉키어서 교통의 체증이나 혼란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포 쪽으로 가는 만덕 IC. 만덕의 출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김해로 빠지는 곳하고 구포로 가는 곳하고 만덕으로 가는 곳하고 다 엉켜가지고 네. 이게 지금 큰 사고가 날 거다라고 이미 그 부근을 지나시는 시민분들이 네. 제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부산시는 일단 개통하고 나서 상황 보고 나서 조정하겠다. 근데 이건 상황 보고 나서 조정해야 될 게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 옆에 보면 LED 차량을 활용해서 만덕 센텀 대신로를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선전할 돈으로 선전이 아니라 이 안전이나 아니면 차량이 꼬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지금 만덕 대신로 개통했다고 선전 LED 차량 이용해서 선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딥니까? 점포하고 문현 거기 이제 지하차도 하나 나오면서 몇 년 전에 나오자마자 바로 건널목이 있어서 그 위험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건널목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큰 사고가 안 나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운전자들이 거기 이제 터널 와서 올라가면 건널목이 있는 것 자체를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 번 다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데 센텀은 차로도 훨씬 높고 또 이제 강안대교가 거기 몇 킬로냐면 70이잖아요. 네.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그런 문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그리고 여러 가정을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는지 이런 게 정말 이제 궁금한데 그 선전하고 있고 개통하는 거 선전할 게 아니라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파트 주민들도 부글부글하고 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딱 아파트 인접해 있어요. 그 들어간 입구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매연, 먼지 뭐 등등 더 또 통행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좀 깊이 고민이 되었는지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거 네. 개통 늦춰라.
기자회견 하실 아니 그럴 생각은 그런 없습니다. 생각은 없고. 이거 교통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일단 무료인데. 무료 아니에요. 아니 며칠 동안은 무료인데 얼마입니까? 출퇴근 시간이 2,500원. 아 맞네요.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비싸네요. 2,500원. 그 외 시간은 1,600원. 아, 근데 심야가 1,100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근데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이런 교통 통행료 정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랑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자도 들어가서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출퇴근 시간에는 꼭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더 많이 받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사적 마인드인데 네. 근데 이건 사회적 인프라란 말이에요. 물론 민간 투자가 들어갔다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 체증과 그다음에 동서간의 어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이제 직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꼭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제가 왜 교통요금 이야기를 했냐면 네, 지금은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네, 이 대심도를 타면 11분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센텀도 그렇고 지금 만덕에서 나오는 진출입구가 막힐 거란 말이죠. 네네. 똑같이 네네. 정체가 생기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느꼈죠. 시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평소 때는 안 늘어나겠죠. 출퇴근 시간이 좀 이제 무리긴 하죠. 예. 네. 그럼 출퇴근 시간 이거 혼잡세 뭐 설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딱히 효과가 별로 없을 것 예. 같기도 한데. 네. 그때 18일까지 무료인데요. 그 혹시 이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무료라서 이용은 해보시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예, 예. 혹시 또 저희가 놓치거나 뭐 더 할 이야기가 네, 없습니다. 없겠죠? 예. 저희는 다음 주 2월 둘째 주 부산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